등산하다가 만난 형부 친구. 커도 너무 커서 힘들다는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커도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 말 아직도 귀에서 맴돌아요. 산바람이 스치던 그날 누군가의 낮은 한숨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듯 들렸죠. 고개를 들자 바위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햇빛에 이마가 번들거렸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그때 형부가 말했죠. 야, 도윤아, 여기 있었냐? 그제야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서가 오랜만이네. 형부는 반가운 듯 다가갔지만 그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처제분이구나. 그가 나를 보며 웃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불편했어요. 처음엔 그냥 형부의 오래된 친구겠거니 했어요. 산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그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둘 사이의 공기가 이상했어요. 친구라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가까우면서도 멀었어요. 형부가 물었어요. 요즘은 뭐하고 지내냐? 도윤은 짧게 대답했죠. 그럭저럭. 근데 너무 커져서 나도 감당이 안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형부의 얼굴이 굳었어요. 야, 그런 말하지 말라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한 소리야. 도윤은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비어 있었죠. 나는 그때 이유는 몰랐지만 등줄기 끝이 싸늘해졌어요. 그 후로 산길을 오르는 내내 형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몇 번이고 형부 쪽을 보며 입술을 깨물듯 숨을 삼켰죠. 그때마다 형부는 시선을 피했어요. 산 정상 근처에서 도윤이 다시 말했어요. 민서가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 작을 땐 별거 아닌데 커지면 결국 터지잖아. 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죠. 내가 둘 사이에 낀 채 걸으며 느꼈던 그 공기,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산을 내려올 때쯤 도윤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처제분은 등산 자주 하세요? 네, 주말마다요. 혼자? 네. 혼자가 편할 때가 있죠.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좀 무서워요. 그 말에 나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3시 산 아래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도윤은 잔을 채우며 말했죠.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엔 돌멩이 같은데 모르고 밟고 지나가면 나중엔 바위가 돼버려요. 형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술만 들이켰죠. 도윤이 슬쩍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민서가 그 바위 우리 둘 다 밟고 있지 않냐? 그 말에 형부가 잔을 탁 내려놨어요. 유리잔이 부딪히며 소리가 났죠. 그 얘기하지 말랬지. 짧지만 단호했어요. 그 순간 도윤이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은 체념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도윤이 내 쪽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반가웠어요. 민석이한테 내가 곧 연락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어요. 이젠 돌이킬 수 없는데.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끊어진 사람의 소리였어요. 집에 돌아오자 형부는 말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형부, 오늘 그분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오랜만에 본 거야. 짧게 딱 잘라 말했어요. 그 말투엔 뭔가를 감추려는 기운이 느껴졌죠. 형부는 그날 이후로 더 말이 없어졌어요.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봤고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 속삭였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날 산에서 들었던 그 말, 커도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그게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나는 아직 몰랐죠. 그날 들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요. 며칠 뒤부터 형부가 이상했어요. 출근은 평소처럼 했지만 퇴근 후엔 늘 어딘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짧았어요.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했죠. 하지만 그 불안한 공기 집 안가득 차 있었어요. 요즘 일은 어때요? 내가 물으면 형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 딱 그 한마디였죠.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아닐 때 사람은 그걸 눈으로 느껴요. 그때의 형부 눈빛이 그랬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형부가 나가면서 말했죠. 처제, 오늘 친구 좀 만나야겠다. 도윤 씨요? 형부가 순간 멈칫했어요. 응, 그 친구 말이야. 그 짧은 망설임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다 되어도 형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밤이 깊어가자 마음이 점점 조여왔어요. 그리고 자정쯤 문득 현관문이 열렸어요. 형부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형부, 괜찮아요? 괜찮아.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빨래를 개다 형부의 외투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구겨진 서류였죠.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보증인 정민석 그 밑에 낯선 이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채무자 박도윤. 손끝이 떨렸어요. 보증인 그 단어 하나가 마치 천둥처럼 머릿속을 때렸죠. 그날 산에서 도윤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돼. 그게 이거였던 걸까요? 저녁에 형부에게 물었어요. 형부, 이거 뭐예요? 그가 내 손의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보증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잠깐 도와준 거야. 그 친구가 곤란하다길래 형부, 지금 집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제, 그만 물어봐. 그는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그날 밤 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다음 날 형부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 그 말도 이상했어요. 그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죠. 메시지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 손끝이 멈춘 적이 없었어요. 밤이 되자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부가 자리에서 일어섰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요? 금방 와.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어요. 창문 너머로 형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그때 느꼈어요. 그는 지금 무언가를 끊으러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묶이러 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형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어요. 처제, 오늘은 출근해야겠다. 그 말이 그렇게 평범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로가 잔뜩 깔려 있었죠. 그날 밤 나는 형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읽지 않은 문자 하나가 있었어요. 형, 내일 봅시다. 산에서. 보낸 사람은 도윤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하필 또 산일까? 왜 거기서 만나자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머릿속엔 같은 말만 맴돌았어요. 커도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 이제는 형부가 아닌 나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형부는 전날보다 더 차분했죠. 불안할 만큼 차분했어요. 오늘 일찍 나가야겠다. 그가 그렇게 말하길래 물었어요. 도윤 씨 만나는 거예요? 형부는 눈을 피했어요. 그냥 일 좀 보러. 그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죠.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그대로 따라 나섰어요.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무언가 진짜로 끊어야 할 일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형부의 차를 따라갔어요. 결국 목적지는 예상대로였죠. 그날 그 산.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곳. 산 입구에서 내리자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었어요. 발밑에서 젖은 낙엽이 미끄러졌죠. 그때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부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아, 이제 그만하자. 그만?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일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피곤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죠. 도윤이 말했어요. 형,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이건 작게 시작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만하자고 하는 거잖아. 이제 우리 둘 다 끝내자. 끝내? 형은 끝낼 수 있겠지. 근데 난? 내 이름, 내 인생은 벌써 끝났어.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형부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내가 도와줄게. 지금이라도 경찰에 자수해. 같이 가자. 형은 진짜 몰라. 지금 이 일 이미 형 이름으로 다 돼 있어. 그 한마디에 형부가 멈췄어요. 뭐라고? 서류, 계약, 통장. 다 형 이름으로 돌렸어. 그때 형이 도장 찍어줬잖아. 나 대신 좀 도와준다고. 그건 잠깐이었잖아. 그걸 아직도 쓰고 있었어? 형 덕분에 몇 번은 버텼지. 근데 이제 그게 다 들통났어. 형 이름까지 같이 나갔어. 그 순간 형부가 주저앉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왜 그랬어? 왜 내 이름을 써? 형은 나한테 형이었으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믿었어. 형이라면 내 마지막까지 같이 가줄 줄 알았어. 형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나를 이용한 거야. 그래, 맞아. 근데 형,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남잖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부가 말없이 얼굴을 감쌌어요. 도윤아,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겠구나. 응, 이미 커져버렸어. 얼마나? 형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비가 더 굵어졌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형부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도 망했구나. 형,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될 일 같아?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후회,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그때 도윤이 한 발짝 물러났어요. 형, 나 내일 자수할 거야. 대신 형 이름은 빼줄게. 내가 다 안고 갈게.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서류 다 나갔다며. 그래도 형은 몰랐다고 하면 돼. 그 순간 형부가 도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 도윤이 그 손을 뿌리쳤어요. 형, 나도 끝났어. 근데 최소한 형은 살려야지. 그만해, 도윤아. 이렇게 끝내지 말자. 그 말과 동시에 천둥이 쳤어요. 순간 비가 퍼붓듯 쏟아졌죠. 둘 다 젖은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나는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말없이 조용히 비에 섞인 눈물처럼. 그날 산에서 나는 모든 걸 알았어요. 형부가 왜 그렇게 무너져 있었는지,
도윤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커도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은 빚도 돈도 사업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건 죄책감이었어요. 사람 하나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는 그 무게 말이에요. 비가 멎었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날로 끝났지만 내 머릿속에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산에서 내려온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형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어요. 와이퍼가 빗방울을 밀어내는 소리만 들렸어요. 차 안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형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말수가 줄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한마디 없이 밥만 뜨고 밤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봤죠. 그 눈빛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 뒤 뉴스에서 도윤의 이름이 나왔어요. 투자 사기 혐의로 자수.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날 산에서 그가 했던 말은 결국 진짜였어요. 형부는 뉴스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잔잔한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절망이 고여 있었죠. 형부네가 조심스레 부르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니라 살고 싶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다음 날 경찰이 왔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형부는 담담히 따라 나섰어요. 돌아온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했어요. 뭐래요? 나도 조사 대상이래. 서류에 내 이름이 있었으니까. 형부가 몰랐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참 무겁게 들렸어요. 그날 이후 형부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고 우편함엔 낯선 고지서들이 쌓여갔어요. 밤마다 형부는 술을 마셨어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커도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 말은 처음엔 도윤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형부의 말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죄의 무게가 옮겨진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누가 뭘 알기라도 한 듯 인사하던 사람들도 피했어요. 형부는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지연아, 사람 참 무섭다. 도와준다고 했을 땐 고마워하더니 문제 생기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하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솔직히 다 말하면 그는 내 말을 끊었어요. 진실이 사람을 구하는 건 드문 일이야. 대부분은 더 깊이 묻히지.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진실보다 무서운 게 체념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정민석 씨, 참고인 조사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로 형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죠. 불안이 목을 조였어요. 나는 결국 경찰서에 직접 갔어요. 형부, 혹시 여기 조사받으러 왔었나요? 경찰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네, 이틀 전에요. 그런데 조사 도중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나갔어요. 그 뒤로는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가워졌어요. 차 안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쥐었어요. 형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신호음만 울렸죠. 그때 문득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이젠 나도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 한 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그는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감당이 안 된다는 그 말, 그게 결국은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구나. 형부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경찰에서도 조용히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죠.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랑 같아요. 그날 새벽 문득 창밖이 환해지길래 나가봤어요. 비가 갠 새벽 하늘이었어요. 밤새 쏟아진 빗물 냄새가 퍼져 있었죠.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정민석 씨 가족분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산 아래 도로 근처에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없었고 안에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지금 형부는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시간이 멈춘 듯 흘렀어요. 나는 경찰과 함께 산 근처를 돌았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그 산. 비가 내렸던 그곳이었죠. 산 초입, 젖은 흙 위에서 낯익은 손전등이 발견됐어요. 손잡이에 형부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결국 형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한 통의 봉투가 왔어요. 발신인은 형부 이름이었죠. 봉투 안엔 한 장의 종이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아,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도윤이 일은 다 마무리됐다. 난 도와준 죄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지 못한 죄를 짊어진 것 같다. 부디 나처럼 살지 마라. 글씨는 흔들렸지만 마지막 문장은 또렷했어요. 인간이 감당 못하는 건 죄가 아니라 죄책감이더라. USB에는 형부가 녹음해둔 음성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낮고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처음엔 그냥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점점 커지더라. 돈도, 욕심도, 그리고 거짓말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사람 마음이 커지면 죄도 따라 커지는 거더라.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는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이 용서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허락해줘야 하는데 형부는 끝까지 자신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형부가 떠난 산에 다시 올랐어요. 바람이 불었고 그날과 똑같이 하늘엔 구름이 걸려 있었죠. 바위 위에 앉아 형부가 앉았을 법한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된다는 그 말, 그건 결국 혼자라는 뜻이었죠.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무거운 짐도 아픈 기억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었다면 형부는 조금은 덜 외로웠을 거라는 거요. 산 아래로 내려오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그 빛 속에서 형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무 미안하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형부.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았어요. 이제야 조금은 알겠어요. 커도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그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었어요. 모든 게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혼자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